마지막 맞대결이 2019년 10월에 맞대결을 펼치고 이제 PBA 투어에서는 첫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일지는 저는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네. 양 선수가 이제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서로 조심하는 그런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루피체네 선수의 적응도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붙였어요. 네. 네. 자, 우리 이제 클럽에서 저거 이렇게 뱅킹하다가 붙이면 뭐 부상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주거든요. 네. 뭐 본드 이런 거 줍니까? 뭐. 아니 뭐 소모품류, 뭐 네. 초크나 장갑 이런 걸 주는데 우리 PBA에서도 뭐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재미없는 농담을 해서요. 네. 아, 저렇게 붙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자, 르피체네 선수의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신이죠. 키가 상당히 크고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경기할 때 르피체네 선수가 그 경기력에 따라서 얼굴 표정에 또 희노애락이 보이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루피체네 선수가 사실은 그 프로로 전향하기 전에 뚜렷한 그런 성적이나 입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팬들도 조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투르키에 예전에 그 한 15년 전쯤에 세미 사이거너 선수가 잠시 쉬던 그렇죠. 그 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활약을 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유명한 뭐 터키 선수들이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선수고요. 경기 규칙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2대2가 되면은 이제 승부치기로 갑니다. 15점 세트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도 이제 15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뱅크샷 2점이고요. 35초 제한 혹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초구 배치 뭐 258 아니면 다행이죠. 네. 네, 그렇죠. 자, 249의 초구 배치입니다. 뒤돌리기 공략이죠. 네, 그렇죠. 네. 어느 쪽으로 돌리는 게 좀 유리할까요? 자, 이제 빨간 공을 자, 뒤돌리기에서 5 쿠션을 보는 경우가 있고 자, 지금은 직접 치기에는 좀 많이 끌어줘야 되는 타격이 네.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상단 회전으로 자, 직접 봤네요. 타격으로. 타격이 좀 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체넷. 자, 끝까지 굴러는 가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네. 이게 그 전날에 이제 지명도 있는 새롭게 입성한 선수들이 초반에 탈락한 게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거고 네. 어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같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끼리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눴을 거예요. 야, 이거는 적응이 안 되겠다. 너무나 뭐 컨디션들이 좀 다른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일부 선수들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괜히 왔나 이런 느낌을 가진 선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옆돌리기로 일단 첫 득점에 성공한 안토니오 몬테스입니다. 하지만 뭐 입성했던 모든 신입 그런 선수들이 그런 초창기에 약간의 부침들을 다 겪었거든요. 그렇죠. 조재호 선수도 사실 첫 입성하고 몇 경기 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께를 사용해서 눌러놨어요. 좋아요. 잘 처리했네요.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지금 이제 얇은 두께로 쳐서 일목적구를 이목적구 왼쪽 방향으로 뽑아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자, 자신 있게 두꺼운 두께로 테이블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2019년에서 이제 구리 월드컵, 베겔 월드컵 두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다 40대 38, 40대 39, 한 점 두 점 차. 루피체넷이 그때는 이겼었어요. 네. 네. 자, 강력한 스트로크로 처음부터 굉장히 싸납게 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안토니오 몬테스. 신인상 수상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해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인데요. 와, 이거 아깝습니다. 좀 깊었네요. 네. 석점이면은 뭐 가볍게 몸을 푸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겠군요. 네. 자, 손가락에 땀을 훔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입니다. 땀이 좀 날 수 있는 경기죠. 자, 횡단샷 강하게 횡단으로.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첫 득점 좀 힘을 쓰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노란 공 앞돌리기. 하지만 빨간 공이 코너 쪽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 고민이 좀 됩니다. 아예 반대쪽 왼쪽 방향으로 이 앞돌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내공이 좀 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 방향으로 가네요. 아, 참 이 거리가 멀면 아, 이렇게 출렁거리면 그렇죠. 조금 길어져요. 네. 저 정도 거리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내공의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왔어야 지금 득점될 수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네. 두께를 맞춰내기가 정확하게 맞춰내는 게 쉽지 않은 배치였고요. 자, 안토니오 몬테스 원쿠션 지점을 자 확인을 했고 하얀 공을 향해서 갑니다. 네. 요렇게 참 거의 박빙이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게 조금 짧게 들어오면서 놓치고 말았네요. 두 선수의 그 프로 쪽에서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꾸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몬테스도 지난 시즌밖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몬테스 선수가 뭐 또 지난 시즌에는 5차 대회에서 8강 한번 들어갔었고 마지막 월드 챔피언십에서 또 8강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그렇죠. 자, 뒷뜰 공간이 좀 넓죠. 특히나 몬테스 선수가 프로로 입성할 당시 그 당시가 이제 2022년 5월 달인데 네. 그때는 세계 랭킹 45위였습니다. 몬테스 선수가 이제 보통 30위권에서 한 45위권 이 정도를 유지를 했던 선수인데 그런 거 비교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파타 선수나 마르티네스 선수는 거의 100위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비껴치기로 길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넘어가죠. 약간 모자랍니다. 하지만 두 공을 좀 한쪽으로 모아주면서 이렇게 좀 약간의 수비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PBA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그렇죠. 몰아주면 뱅크샷이 있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비를 하는 게 여간 예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보면 더 빅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제 UMB 쪽 시스템에서 치던 공격 방법과는 약간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그런 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좀 늘어나는 거죠. 자, 장장단으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루피체네 선수는 워낙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루피체넷의 경우도 이제 본능적으로 한 점짜리 공격에 좀 익숙할 텐데 이제 뱅크샷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또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장타력도 뛰어날 뿐더러 또 집중력, 또 끈기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자,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얇은 두께로 그 대신 회전 많이 주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돌리지 못합니다. 돌려내는 게 네.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시도를 했네요. 네. 워낙 이제 칠공이 마땅치 않았어요. 네.
조금만 두꺼워도 저렇게 돌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보면서 그 대신 회전을 충분히 최대한 많이 주어서 좀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얇게 맞춰야 되고 또 당점은 왼쪽으로 가야 그렇죠. 되고 이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회전인데요. 이게 키스를 키스는 일단 빠졌는데 빠졌는데 짧은가요? 이게 득점이 안 되면서 또 1, 2 목적구가 가까이 있으면 일단 좀 깜짝 놀랄 수 있죠. 네, 그렇죠. 앞돌리기가 이것도 살짝 밀리면서 돌았는데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 두 번의 만남 중에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루피체네 선수가 이제 두 번을 다 이겼네요. 네네네. 하지만 1, 2점으로 승부가 갈리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3 동점. 네. 노란 볼 옆돌리기로 자, 포쿠션으로 득점을 만드는 루피체넷. 아예 길게 봤어요. 회전을 좀 빼면서 자, 진행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역전의 성공. 4대3을 앞서갑니다. 루피체넷. 중상단 당점으로 지금 잘 돌려냈고요. 다시 한번 비껴치기 크게 돌릴 것 같죠. 네. 자, 퍼쿠션으로 아주 정교한 플레이를 자, 진행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루피체네 선수는 처음부터 자, 지금 아주 잘 찾아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해서 지금 뭐 노란볼 키스까지 감각적으로 잘 뺐고요. 네. 자, 좀 강하게 쳐서 식스까지도 볼 수 있는 비껴치기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아주 좋은 플레이였네요. 자, 빨간 볼이 아래쪽 코너에 있고요. 이거를 당점을 어떻게 자, 충분히 비껴치기로- 괜찮나요? 네. 자, 크게 돌리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세 바퀴 돌린다라는 표현인데 괜찮죠. 짧은가요? 살짝 짧아질 수 있는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4연속 득점으로 어깨를 풀었습니다. 루피체넷. 자,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테이블이 조금 많이 짧다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테이블을 이제 생물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얼만큼 그 테이블에 적응을 잘하느냐가 네. 사실은 아주 가장 승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5득점 7대3으로 앞서가는 루피체넷. 튀르키예 선수 가운데는 성공 신화를 쓴 선수가 이제 비롤리마즈 우승도 한번 했고 그렇죠. 팀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튀르키예 선수들의 좀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튀르키예 선수들 간에 좀 자존심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흥미롭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리 들어왔던 비롤리마즈 선수 같은 경우에 프로에 입성하기 전에 UMB 쪽의 성적은 루피체네 선수보다 낮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자, 6득점째 지금 뭐 역시 뭐 단타로 네, 장타력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수답게 잘 풀어내고 있어요. 자, 21년도 그랑프리 대회에서 23점의 하이런을 한번 썼던 네, 그렇죠. 루피체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장타력이 대단한 선수죠. 네. 그 백에럴드컵 준우승할 당시에도 전반전 21대 1로 이기고 갔을 때 17점의 하이런을 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명경기로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자, 이 공이 이게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조금 짧게 진행이 되면서 네, 방향이 좀 달라졌네요. 6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첫 타이런, PBA 입성 후 첫 타이런을 기록한 루피체넷. 끝까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만 네,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몬테스 선수 올 시즌 NH 농협 카드로 팀을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명쾌하다고 할까요?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선수죠. 네, 말도 굉장히- 굉장히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요. 네. 저는 그 월드컵 있었잖아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이제 스페인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 웬만한 일반인들도 다 전문가급이에요. 그런가요? 네. 자, 8대4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월드컵을 좀 한참 이렇게 다닐 때 네. 그 월드컵을 하던 시즌에 마침 유럽 쪽에서 이제 프로축구가 열렸는데 선수들이 당구 경기하러 온 선수들이 당구 선수들 거 구경을 안 하고 축구 보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죠? 그때가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 경기였거든요. 오우. 자,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이제 반대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네. 자,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유럽은 사실 이 축구의 나라인데 또 당구의 나라기도 하죠. 네. 저변은 우리가 훨씬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데. 역사나 전통을 봤을 때 어차피 뿌리가 이제 유럽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거 키스를 사이로 빼고 자, 이제 마지막 회전이 많이 살아 있는데 뒤쪽 공간이 어떨까요? 이거 끝까지 회전이 좀 많은 여기서 것 같은데 많아요. 네. 그러네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서 빠져나가는군요. 네. 지금은 그냥 포쿠션을 본 것 같은데 네. 마음 놓고 끌어서 포쿠션을 보는 게 훨씬 더 쉽죠. 3로 맞추려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야 되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중간 값을 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네. 맥시멈으로 최대한 끌어주면 포쿠션까지 차라리. 네, 그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당점을 안 쓰든지 아니면 많이 주고 가든지. 자, 많이 쓰면서 아예 그냥 포쿠션까지 길게 보는 거였죠. 그렇군요. 자, 체넷 선수 뭐 전혀 그러면 네. 탔어요.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모든 스포츠가 팬들과 함께하고 이 미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PBA 투어도 이제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루피 체넷 선수의 특징을 보면 네. 항상 시합장에 와이프 부인과 같이 와요. 또 그렇게 다정다감한 면이 예전 있군요. 이제 PBA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하지만 이제 월드컵에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항상 옆에 이제 부인과 같이 다니는 아주 가정적인 그런 남자입니다. 그렇군요. 자, 얇게 뒤돌리긴 했는데 살짝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PBA 투어의 그 가장 금술 좋은 외국인 커플은 레펜스 커플 아닌가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도 좀 선수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경기력도 경기력입니다만 가화 만사성이잖아요. 네. 자, 지금은 좀 까다롭게 섰는데 완뱅크는 좀 쉬워 보이지 않고 더블 쿠션,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이용한 더블 쿠션. 뱅크샷을 굳이 보자면 종단을 네. 이용해서 단단장으로 가는 그런 코스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확률은 좀 떨어지네요. 자, 이거를 왼쪽 장쿠션 한번 봤다가 지금 종단은 보지 않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블 쿠션이 가장 좋아 보이긴 그렇군요. 합니다. 장장 단으로 자, 빨간볼 두께를
자, 밀리는 각도이기 어, 때문에 이게, 약간 네. 억제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군요. 밀리면 이게 투로 내려올 때 많이 내려와 버리면 보시죠. 다시 한번. 요런 현상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억제를 하기 위해서 배팅도 좀 많이 힘을 좀 쓰면서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내려가네요. 자, 9대 4로 앞서고 있는 로피 체넷. 자, 이것도 역시 더블 쿠션 시도죠. 네. 자, 이건 자, 점이 됐습니다. 뭐 더블 쿠션은 거의 100%인데요. 네. 네. 더블 쿠션 성공률 100%. 이 더블 쿠션이 이제 정회전을 두고 치는 거기 때문에 투 쿠션 이후부터는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네. 그런 공의 형태거든요.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공의 형태 궤적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지금 이목적구 위치는 괜찮죠? 네. 약간 모자랐어요. 오, 자, 그러네요.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저렇게 테이블의 특성을 잠시 망각한 채로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치고 나서 아차했을 거예요. 두께를 조금 더 썼어도 되는데. 네. 네. 자, 이 옆돌리기를 놓치면서 한 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히 득점을 해내고 있고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는 초반 출발이 괜찮았는데 네. 자,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 자, 완뱅크 걸어치기로 가네요. 약간 밀리는 각도를 이용해서 이게 여기서 뒤쪽 공간. 네. 그러네요. 두께를 얇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좀 두껍게 썼지만 회전을 거의 빼고 쳤기 때문에 네. 투에서 바짝 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굉장히 이런 모습들은 참고를 할 만한 그런 공이에요. 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네. 특히나 이제 조금 초보자들이 경우에 저런 공은 상상을 못하는 공일 수도 있거든요. 자, 쓰리뱅크 PB2에서 첫 뱅크샷 시도인데요. 약간 모자랐네요. 아주 회전을 좀 아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PBA 투어가 출범할 당시에 뱅크샷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그 난도 여부를 떠나서 너무 많이 시도를 하다가 그렇죠. 네, 오히려 경기를 좀 그르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네임드가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1점 위주의 경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네, 시즌 첫 해 들어와서 입성해서는 뱅크샷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푸드롱 선수나 조재호 선수들 다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뱅크샷 득점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죠. 그게 가장 또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뱅크샷 성공률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 지난 시즌이었거든요. 많이 높은 편은 아니죠. 네, 25% 정도까지는 남자 선수들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자, 길게 세워봤는데 좋습니다. 네. 득점됐어요. 2연속 득점. 3이닝 연속 공타 끝에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스페인 선수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네, 그렇죠. 지난해 입성한 연건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개성 있는 선수도 많아졌고요. 네. 네. 뭐 앞서 진출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따라오고 있는 후배 선수들이 굉장히 뭐 꿈과 희망을 걸고서 네, 그렇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세워치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사파타 마르티네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마요르, 안토니오 몬테스 이런 스페인 연건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네. 마형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뱅크스의 이제 득점. 이 젊은 선수들이 다 주니어 때부터 한 클럽에서 아카데미에서 네네. 기거했던 그런 선수들이에요. 자, 이거 좀 까다롭게 섰습니까? 아예 끌어서 치는군요. 그렇죠. 자, 회전 충분히 살렸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맞았어요.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렇죠. 두꺼운 두께를 노리면서 저렇게 거의 뭐 맥시멈으로 스핀볼 형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득점이 됐던 거죠. 네. 미세한 움직임 심판이 그래도 잘 잡아냈어요. 살짝 흔들렸네요. 모니터에서는 네. 야,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명심판입니다, 김동현 네. 심판. 자, 뒤돌리기. 이번에도 두께 처리 좋아요. 네. 자칫 얇았으면 일목적구가 바로 이목적구 쪽으로 가면서 이 키스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공이었는데 두께를 두껍게 쳤지만 회전을 좀 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하이런이 나왔고요. 옆돌리기. 앞선 옆돌리기에 비하면 훨씬 네. 자, 두께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옆돌리기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일목적구 하얀 공의 위치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 옆돌리기 좋은 공이었습니다. 다음 공도 또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옆돌리기 나오면 사실 선수들은 이제 포지션 플레이에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강하게 치는 옆돌리기 말고는 일목적구를 던져서 칠 수 있는 형태의 옆돌리기들은 다음 공의 포지션을 분명히들 생각하고 치는 거죠. 자, 이거는 빨간 볼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비껴치기로 화면 오른쪽 상단 자, 코너를 봅니다. 네, 연결해 가는군요. 역전이에요. 네. 단타로 지금 7점, 11대 10. 르피체네 스니가 1세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내주고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를 텐데 네. 긴장감이 서려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 선수들의 경우에는 4전 3선승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비기는 2대2 경기가 됐을 때 승부치기로 가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행운입니다. 네. 행운의 득점. 그랬을 때 2대2였을 때의 긴장감과 압박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관건이죠. 그렇죠. 15점 세트제 경기는 사실 선수들이 이제 과거에 구력되는 선수들은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도 세트 경기 15점 세트 경기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됐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번 손 들어줄 때는 앉아있던 루피체넷도 좀 웃기는 좀 그렇죠. 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큰데요. 이거 네, 버쿠션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엔 네, 득점이 안 됐습니다. 이 공을 참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성공했더라면 이제 세트 포인트가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조금 짧게 형성이 된 거죠. 르피체넷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몬테스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공도 또 어렵습니다. 자, 뱅크샷인데 자, 일단 코너 최대한 출발. 길게 만들어서 그렇죠. 아래쪽으로 비껴치기 형태. 우와! 좋습니다. 네, 이걸 풀어냈습니다. 자, 굉장히 큰 고비였는데 풀어내네요. 지금 뭐 거의 코너 출발이었는데 네. 당점은 어떻게 쓴 건가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길게 뽑아내는 맥시멈 라인에 걸려 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르피체넷의 PBA 첫 뱅크샷 2점짜리 성공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자, 살짝 끌었다 놓으면서 키스를 분리시키는 아주 좋은 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승부처에서 르피체넷의 PBA 입성 첫 뱅크샷이 돌다리를 하나 놔줬습니다. 자, 이제 2점 남았는데요. 과거에도 두 선수 두 차례 맞대결이 이제 박빙 2점 차로
희비가 엇갈렸었는데 두 차례 모두 루피 체넷이 이겼었습니다. 몬테스한테 그 경기 전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네. 2019년도 같은 해에 두 번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긴 선수는 잊어먹어도 진 선수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자, 컨트롤이 들어갔죠. 자, 굴려서 잘 맞추네요.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 공을 강하게 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심적으로 좀 안정이 좀 많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공을 저렇게 굴려서 친다는 건 그렇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루피체네 선수가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좀 돋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자, 굉장히 차분하게 좋은 공을 성공시켰을 때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점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포쿠션을 보는 포쿠션으로 거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두께를 잘 써서 자, 아래쪽까지 진행시켰는데 이러면 짧죠. 이러면 네. 짧게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오면서 놓쳤습니다. 코너 쪽에 한 5 이하 코너 부근에서 돌면 저렇게 짧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이제 코너로 향하는 저런 길게 치는 공 같은 경우는 저 공을 특히나 이렇게 테이블의 컨디션이 좀 짧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싶으면 그 공은 한 번씩 점검을 좀 하면서 길게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옆돌리기. 자, 이거 득점. 이걸 놓쳤네요. 내공에 힘이 빠지면서 저렇게 수거지는 짧게 진행되는 공 네네. 조심해야죠. 네. 근데 저 공을 조금 더 내공의 스피드를 살리면 충분히 득점이 되지만 그랬을 때는 또 일목적과의 분리각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두께 조정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연습했던 그 방향대로 치다 보면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자꾸 나옵니다. 강하게 한번 곡선으로 휘어봤는데 지금 같은 이제 뒤돌리기는 3 쿠션 이후에 바나나 킥 현상으로 진행되는 그 궤적을 네. 노렸던 건데요. 다시 다분히 한번 볼까요? 감각적이죠.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한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단 회전력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자 기어로 액션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공략을 나오려는 힘을 억제시키는 그런 거죠. 네. 자, 몬테스에게 또 한번 기회가 왔어요. 이거 회전이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루피체네. 몬테스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란 돌아서 불. 옆돌리기도 나쁘지 않고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도 워낙 빨간 공이 빗볼입니다. 옆돌리기로 가나요? 비껴치기로 가나요? 네. 아래쪽으로. 비껴치기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확실하게 회전을 매겨서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세트를 가져간 루피체넷. 일단은 좀 순조로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세트를 네. 내주고 시작했더라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아마도 첫 경기의 첫 세트 가장 네. 긴장되는 순간이고 과연 나는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았을 텐데 일단 첫 세트를 잘 뚫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당점을 낮춰서 끌어서 옆돌리기로 1세트를 가져간 루피체넷입니다. 4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128강전 경기 루피체넷과 안토니오 몬테스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 시즌 개막전 경기 128강전 새롭게 PBA에 입성한 튀르키예의 루피체넷과 지난해 신인상의 주인공 스페인의 안토니오 몬테스의 대결입니다. 1세트는
뭐 비교적 박빙이었죠. 15 대 그렇습니다. 12. 자, 이제 5년 차를 맞이하는 PBA 투어인데 5년 차를 맞이해서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합류가 됐어요. 네. 하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적응력이 좀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제 첫날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네. 루피체네 선수는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토니오 몬테스 이 초구 배치를 또 아깝게 놓쳤어요. 2-4-9의 초구 배치인데 그 세트 막바지에도 약간 좀 1세트 막바지에도 좀 아쉽게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비껴치기 이용해서 자,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첫 득점에 성공하는 루피체넨. 좀 낮춰서 아래쪽에서 옆돌리기 시도. 네. 아까 세트 마무리했던 배치와 비슷한 배치죠. 오, 놓쳤네요. 지금은 이제 두께를 좀 얇게 쓰면서 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껍게 끌면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각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얇게 치면서 빨간 공이 돌아오지 않게 두께 조정을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네, 짧게 코너 잘 돌렸고 좋죠. 이 네. 공을 맞춰냅니다. 네. 참 이런 득점 멋있죠. 자, 저런 공은 참 집중력 해내겠다는 의지 이런 게 없으면 네. 거의 뭐 불가능하리라 그런 공인데 우리 김용철 해설위원은 뭐 자주 하는 득점이잖아요. 오, 이게 또 네. 멋진 득점 이후에 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몬테스. 네, 일목적구의 두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로 키스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너무 얇게 진행을 시켰죠. 얇게 지키면 일목적구 코너 쪽으로 옵니다. 자, 노란 볼을 자, 네. 퍼쿠션 노려봤습니다만 차이가 좀 많이 형태로 납니다. 공략을 했는데 득점하지 못하는 루피체넨. 자, 멀리 있는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참, 멀리 있는 볼 두께를 원하는 만큼 맞춰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 회전까지 주게 되면 네. 이게 진행 방향에서 좀 다르게 진행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흔히 커브나 뭐 스쿼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또 굉장히 큰 숙제죠. 자, 지금도 좀 까다롭죠. 네. 자, 빨간 공 앞돌리기를 길게 세워서 치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방향을 바꿨나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투쓰리 코너. 이 공이 나올까요? 약간 넘치는 그런 각도죠. 네. 그러네요. 자, 넘칠 수 있기 때문에 투쓰리에서 코너에 완벽하게 꽂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각도거든요. 웬만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었습니다만 지금 투쿠션째 지점을 보니까 내 공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여지도 있었네요. 자, SP
회전이 많이 걸려 있는데 득점됐습니다. 결국은 이 선수들이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배치가 왔을 때 그걸 이제 득점을 하고 연결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하이런 게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나치게 긴장해서는 뭐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네요. 네. 자, 약간 회전을 마이너스 살짝 주면서 비껴치기 형태 투수리 오른쪽 상단 코너. 여기서 이거 이게 왜 너무 강하게 쳤네요. 그러게요. 자, 물론 이제 강하게 치는 것도 득점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던져서 굴려치는 방향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자, 뱅크샷이 지금 굉장히 좀 까다롭게 섰는데, 네, 천상 단쿠션 쪽으로 플러스 2로 치는데 내공과 단쿠션이 좀 가까우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3쿠션의 입사가 네. 아,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쉽지 않은 배치였죠. 몬테스, 노란 볼이 몬테스의 큐볼. 지금 흰 볼은 칠 수 없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보이질 않죠. 자, 비껴치기 형태 아니면 얇은 두께로 돌리나요? 얇게 돌리려는 모양이겠죠. 자, 여기서 이거 노렸네요. 그렇군요. 네. 네.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야, 들어갔으면 아주 그러게요. 멋진 샷이 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목적구 중간 그 와, 틈 사이로 네. 기스도 아주 박빙으로 빠졌는데요. 기가 막힌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 아깝군요. 본인도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득점되면은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괜찮네요. 128강부터 64강까지는 이렇게 4전 3선 승제 2대2가 되면 또 승부치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2세트를 2세트를 뺏긴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 승부치기 상황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도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4전 3선 승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2대2가 됐을 때 단 승부치기 한 큐 싸움이거든요. 네. 그때는 뭐 우열을 가리기가 누구한테 질 수 있고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대0 앞서다가 2대2 허락하고 승부치기 가서 패하거나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정말 많이 보죠. 네. 그래서 뭐 지고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128강전 64강전입니다. 더블 더블 쿠션인데요. 쿠션. 네. 여태까지는 결과가 좋았던 더블 쿠션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100% 이번에는 좀 성공률을 깊게 보여드린 내려가네요. 1세트였는데 자 이번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공은 맞으면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 안 맞아도 또 수비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근데 완뱅크 넣어치기가 좀 강하게 끌면 나올 수도 있는 각도죠. 우와, 이거 좋습니다. 득점됐습니다. 모테스 선수 강한 스트로크로 만들어내네요. 오히려 너무 끌려서 투 쿠션으로 직접 맞을 뻔도 했어요. 하지만 아래쪽 단 쿠션까지 이런 배치에서 또 이렇게 멋있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안토니오 몬테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밀어서 살아서 가는데 약하군요. 참 영리한 플레이예요. 네. 뒤쪽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넣을 수 있는 틈이 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밀려서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밀어서 넣는 모습. 네.
약간 좀 많이 밀린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저 공은 안 쳐보면 모르는 공이에요. 쳐봐서 그 느낌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조금 전그 그렇습니다. 득점되고 득점 네. 안 된 장면 저런 부분들은 한번 좀 잘 기억했다가 부장 가서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군요. 뒤쪽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선택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렇죠. 네. 알면 보이고 보이면 또 시도할 수 있는 게 이런 또 당구의 매력이죠. 자, 4대4 동점. 네. 자, 루피체넷. 지금은 그렇죠. 왼손으로 공략. 자세가 좀 네. 불편하군요. 앞돌리기. 자, 저렇게 장신도 자세가 불편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나오는 그런 자세일 거예요. 자, 짧게 봤습니다. 성공. 네. 이 당구 선수들이 이제 이런 장면 보면 평상시에 뭐 웨이트도 해야 되고 체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 이런 부분들도 항상 신경을 써야 네,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PBA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프로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규칙적인 생활. 예전에 사실 프로당구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빼미 생활을 하는 그렇죠. 선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놓쳤습니다. 결코 장단은 잘 칠지 몰라도 롱런할 수 없는 네. 그런 조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곧 몸 관리가 성적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웨이트도 하고 또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같은 시간도 좀 보내고 네.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이 이제 세계 정상권에 있고 지금 PBA 투어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국내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프로 선수들의 이제 당구 선수로서의 어떤 커리어, 수명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뭐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성실함과 체력 훈련,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사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구 클럽에 좀 늦게 나와서 밤새서 공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몸이 좀 망가지고 또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식사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도 굉장히 잘 치는 유럽에 있는 탑급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보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과연 그런 선수들이 있느냐 봤을 때 없어요. 네. 자, 안토니오 몬테스. 지금 멀리 있는 빨간 볼이 보이는 모양이군요. 자, 비껴치기로 가죠. 그렇군요. 더블 종단을 이용해서 더블 쿠션 한번 해봤는데 회전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흰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껴치기로 해서 크게 돌렸을 경우에 내공이 아무리 봐도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궤적이다 보면 오히려 방향을 좀 바꿔서 저렇게 종단으로 더블 쿠션을 구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2세트 이제 8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5대4로 루피체넷이 앞서고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 같죠. 카트를 해서 너무 카트가 됐어요. 자, 저런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루피체넷 선수인데 그러니까 세트제 경기는 사실 1세트 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트 끝나고 잠깐 휴식하고 이제 그 흐름을 또 다음 세트에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어떻게 본다면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세트를 뺏겼다 하더라도 2세트에는 다시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완전 네. 2세트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세트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자, 5대5 동점을 만드는 안토니오 몬테스.
그러니까 이제 1세트 때 그렇게 못 쳤던 선수가 2세트 때 잘 치는 경우가 또 생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마음가짐이나 새로 리셋하는 그런 기분들이 네. 충분히 그런 승패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옆돌리기 자, 짧게. 최대한 회전을 좀 살려줬는데 그렇습니다. 이 키스를 조심했어야 되죠. 자, 두 선수가 지금 득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현재 9이닝째거든요. 일단은 뭐 앞돌리기 짧게 뒤돌리기로 가나요? 자, 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각도 좋습니다. 네. 6대 5로 앞서 나가는 루피체넷. 네. 장, 옆돌리,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네. 자, 빨간 공, 빨간 볼이 빨간 문제인데. 공 걸리네요. 자, 이거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도와줄 뻔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옆돌리기 대회 회전이 이제 득점이 아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란 볼이 몬테스의 큐볼인데 아주 또 묘하게 섰어요. 네. 자, 큐가 들어가나요? 간섭, 빨간 공의 간섭이 조금 있긴 한데 세웠습니다. 파대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스트로크가 좀 편하지 않죠. 네. 참 요럴 때 근데 눈에 들어오는 해법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가 불편해요. 그죠? 이 프로 선수들한테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빨리 치고 내려오는 선수가 있는 반면 자세가 안 나오니까 더 끈질기게 자세 나올 때까지 버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과연 어떤 게 맞는지는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몬테스 선수는 좀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최대한 한번 돌려봤고요. 여기서 내려가나요? 짧아요. 박빙이었어요. 네. 6대 5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2세트는 지금 11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수들 뭐 당구 잘하는 선수들의 성격이 그냥 다 차분하고 냉정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꼭 그것도 네,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습니까? 다혈질인 선수들도 좀 있고요. 그죠? 네. 자, 6대 6 동점. 배치가 편하지만은 않죠. 완뱅크 넣어치는데 분리가 안 됐어요. 네. 네. 내공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분리시키기가 쉽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쿠션에 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너무 길게 내려왔습니다. 몬테스 선수도 조금 그 경기가 안 풀 때 보면은 볼이 좀 빨개져요. 네, 그러네요. 더블 쿠션. 자, 역시 좋아요. 더블 쿠션은 잘 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렇게 빨간 공이 단쿠션 쪽에 많이 공 반개도 안 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각도였는데 그걸 잡아냅니다. 장장단으로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세트 때는 거의 100%, 2세트 들어서 한번 뭐 득점 안 되는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더블 쿠션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앞돌리기. 지금 이목적 그 위치 괜찮거든요. 자세가 좀 네. 불편한 상황인데. 길게. 너무 긴가요? 아, 길어요. 이게 놓쳤네. 아, 이게 코너 쪽으로 오면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빅볼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세가 나쁘다 보니까 네. 저런 식의 실수가 그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런 자세에서는 이 정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이제 그 당구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구 클럽 쪽에서 이제 막 이제 입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당구를 잘 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잘 치는 장기 하나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아. 조언을 좀 해주거든요. 나는 특히나 옆돌리기를 잘 친다. 옆돌리기를 계속 연습해서 옆돌리기를 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들어있을 때 득점 확률이 높아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을 했을 때 또 이제 뒤돌리기를 한번 연습을 네. 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든다거나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좀 넓혀가는 게 방법일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면 아, 참 선택과 집중이 좀 덜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참. 저렇게 놓치는 장면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연속 득점이 나오질 않고 계속 1점짜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몬테스가 지금 2세트 들어서는 연속 득점이 없네요. 자, 저걸 과연 보고 쳤을까요? 아니면 저 형태로 올라가는 걸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자, 뒤돌리기. 네. 자, 8대 7로 앞서 나가는 로피체넷. 자, 이거를 대회전으로 칠지 옆돌리기를 아니면 직접 칠지. 옆돌리기 네. 직접 한번. 근데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이 움직임이 많이 커지면 키스날 확률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확률도 있거든요. 코너만 가면 득점이니까요. 자, 세밀하게 코너 쪽으로 내 공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툭 던져줘야죠. 이거 넉넉해요. 아. 옆돌리기 추천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군요. 이제 저런 공을 칠 때의 수준을 보면 네. 옆돌리기를 안 치고 대회전을 치는 크게 돌리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기량이 좀 떨어집니다. 네. 고급 당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놓쳤지만 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득점 여부를 떠나서 선수들의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저 선수의 수준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자들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엔 정말 저런 게 있었구나 보니까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자, 지금도 이것도 분리를- 짧아 보이죠. 네. 자, 두께를 좀 많이 썼지만 회전력이 다 받침이 되질 않았어요. 일 세트 때는 어느 정도 테이블에 조금 적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2세트 들었으면서 양 선수가 다 지금 좀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짧게 빠지면서 약간 좀 스스로 화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쉬운 네. 배치는 아니죠. 왼쪽 회전 들어간 거 보니까 리버스죠. 이 뒤쪽 공간이 큽니다. 지금 공은 이제 다분히 득점되면 좋고 안 돼도 수비는 보장한다. 그런 느낌의 샷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주지 않죠. 이 네, 정도 그렇죠. 수준의 선수들은 이 상대를 괴롭히는 힘이 있습니다. 본인의 득점 확률이 떨어질 때는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오. 수비하는 형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이거를 리버스 풀어냈어요. 공격. 네. 자, 진짜 저런 거 보면 참 싸납게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피체네 선수가 바로 이 공을 치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아래쪽으로 빠졌었고 그렇죠. 몬테스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잘 치면 사납다고 표현하나요?
이제 좀 과감한 그런 네. 아낌없는 샷으로 이렇게 딱 쳐낼 때 네,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죠. 아 좋은데요. 좋아요. 네. 이제 연속 득점이 그렇습니다. 나오는군요. 다음 공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9대 8로 앞서 나가는 안토니오 몬테스. 2연속 득점. 정말 앞선 이닝은 뭐 단타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를 가져갔었던 몬테스. 자, 이 배치를 좀 잘 이어가야 될 텐데요. 자, 이런 뒤돌리기는 네. 이것도 한정은 있잖아요. 자, 지금도 약간 두께가 지금은 차라리 저렇게 두껍게 쓰면서 밀리는 각도보다는 네. 아예 그냥 면으로만 처리를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이게 코너에서 좀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고 단쿠션과도 조금 멀리 있고 이걸 확실하게 길게 치는 게 쉽지 않았군요. 네, 지금 현장에 있는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당점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네네. 거예요. 자, 그리고 쓰리뱅크. 자, 기회라고 봐야 되나? 이거? 네, 노란 공을 향해서 1세트 때도 이런 좋은 공이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네. 모자랍니다.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라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은 공이었죠. 그렇죠. 네. 네. 맞으면 쉬워 보이는데 맞지 않을 때 보면 이게 또 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세트는 이닝이 좀 우리 길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짧게 좀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자, 이게 뭐 쉽게 강하게 주질 않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이것도 잘 풀어내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10대 8입니다. 루피천의 또 이번 세트는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고 몬테스 선수는 사실 분위기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자, 득점이 됐는데도 다음 공이 또 어렵겠습니다. 네. 자, 10대 8로 앞서 나가는 몬테스. 경기 안 풀릴 때가 이렇죠. 네. 투뱅크. 투뱅크. 네, 투뱅크인데 뒤쪽으로 보는 건가요? 단 쿠션 맞고 하얀 공을 우와. 너무 두텁게 맞아도 또 안 되는 네. 그런 공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걸릴 수 있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일단 쿠션 맞고 흰볼 맞고 이제 코너 쪽에서 또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 그렇죠. 굉장히 여기서 쉽지 흰볼 않은. 맞고 장쿠션 쪽 네네. 아래쪽 장쿠션 맞고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자, 10대 8 대회전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이목적구가 지금 코너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공을 치고 나면 다음 공이 계속 쉽게 안 풀리네요. 열려야 되는데 네. 네. 자, 노란불이 뭐 코너에 있습니다만 빨간불 배치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노란 공 비껴치기를 지금 한번 아. 쳐다보고 있고요. 네. 굳이 2점짜리를 치자면 자, 왼쪽에서 투뱅크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노란 공 노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서 올라가겠죠. 괜찮네요. 좋아요. 네, 좋아요. 10대 10 동점. 자, 지금 공은 이제 회전을 거의 쓰지 않고 저렇게 이제 두께만으로 처리하는 저런 비껴치기. 이런 공은 예전에 우리 그 고인이 된 김경률 선수가 진짜 잘 쳤거든요. 자, 노란 공이 또 단쿠션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이거를 자, 완맥크 넣어치기인데요.
원뱅 넣어서 이게 참 참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렇죠.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그래도 뭐 달리 7공이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나마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 원뱅크로 가더라도 저 단쿠션을 맞고 노란볼을 맞아야 되는 그야말로 확률이 굉장히 적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10대 10 동점 안토니오 몬테스. 자, 앞돌리기 길게 봅니다. 좋아요. 네. 11대 10. 이런 어려운 세트를 가져가야 돼요. 네. 이 세트 가져가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몬테스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공도 지금 또 나쁘지 않고요. 몸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죠. 네. 네, 옆돌리기. 자, 이거 놓쳐요. 이거는, 네. 자, 지금은 빨간 공이 빅볼이었으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비껴치기를 퍼쿠션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지금 스트로크가 가다가 끊겼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잘라지는. 그렇죠. 그런. 뭔가 이 옆돌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네. 배치 같아요. 자, 쿠션에 바짝 붙어 있는데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치지 않죠. 이게 몬테스가 좀 불안한 2세트인데 루피체넷도 압도하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팽팽한데 이제 11대 11이니까 한번 흐름 타면 세트 가져갈 수 있는 점수대거든요. 네. 자, 빨간 공 끌어서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이쪽 위치는 좋죠. 노란 볼. 자, 마지막 회전이 뻗어줄까요? 조금 부족하죠. 자, 지금은 이제 PBA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됐다면 이거 2점짜리 노릴 수도 있는 공이었는데, 네, 아직은 조금 적응이 좀 덜 된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올 시즌 마지막쯤 가면 저거 2점짜리 칠 겁니다. 자, 11대 11 동점. 몬테스. 자, 길게 잘 뽑았는데요. 괜찮나요? 네, 진행 좋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자, 투쓰리를 아주 코너 쪽에 왼쪽 상단 코너 쪽에 잘 넣어놨어요. 여기서 자, 완 맞고 돌아오면서 저 상단 쪽의 코너에 파트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득점이 되는. 여기서 자, 실수가 몬테스. 나왔어요. 네. 좀 제대로 스트로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 본인도 자, 이 세트는 양 선수 다 지금 하이런이 2점씩이에요. 이거 참. 제대로 스트로크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 노란 볼에 네, 지금 초크가 좀 묻어 있죠. 미스큐를 하다 보면 초크뿐만 아니라 우리 큐 끝에 달려 있는 팁이 가죽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강한 마찰력으로 순간 굉장히 높은 온도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죽의 그 표면이 살짝 공에 묻어 있는 네네.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구 클럽에서도 공을 치다 보면 노란 공은 뭐 원래 노라니까 안 보이지만 하얀 공에 노란 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바로 미스를 할 때 아주 짧은 순간에 열이 열이 나면서. 발생하면서 그게 이제 색깔이 변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그 노란 점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지우자면 연마제를 갖고 지워요. 그러다 보면 공이 나중에 그걸 이제 몇 개월 1년 이상 쓰다 보면 공 지름이 작아지는 거죠. 무게도 가벼워지고.
넣치죠. 네, 피치. 비껴치기를 한번 강력하게 한번 해봤습니다만 자 몬테스 선수가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인가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살짝 분리를 만들어주면서 아하. 너무 깊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 네. 조금 덜 깊고 아주 깊고의 차이가 굉장히 뭐 밀리미터 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공의 진로 방향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군요. 네. 저런 원뱅크 넣어치기 할 때 물론 뭐 결과적으로 저렇게 안 맞으니까 한번 조금만 좀 꼼꼼히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비껴치기 살짝 밀어놨는데 이 공이 짧아질 수 있죠. 네. 짧으네요. 오늘 2세트는 저희들이 좀 탄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양 선수 다 답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빗겨치기 공략이었는데 자, 코너를 돌면서 짧아졌습니다. 자, 익스텐션까지 사용을 해서 직접 마이너스. 네, 약간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내려가는 각도를 좀 조정을 네, 하는 거죠. 여기서 자, 넘치나요? 감각적으로 넘쳤어요. 이것도 넘어가네요.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이 그려지지 않고 약간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러려면 그럼 밀린 거죠. 네. 최대한 안 밀리는 그런 스트로크를 쓰기 위해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덜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를 주긴 줬는데 좀 더 그렇죠. 썼어야 된다는 아주 얘기죠. 미세하지만 조금 네, 더 줬어야죠. 자, 오늘 PBA 투어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선수의 대결 2세트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체넷도 지금 1세트처럼 좋은 경기를 자, 하지 못하고 지금 있고요. 2세트는 지금 이닝이 제가 지금 기록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0이닝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20이닝 째인데요. 20이닝이면 지금 2세트 에버리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네. 수비가 되는 바람에 같이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더욱 경기력은 안 살아나고 경기는 계속 루즈해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네요. 완백 걸어치기 걸렸는데 야, 참. 오늘 지금 일목적구가 단쿠션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걸어치는 건 네네. 굉장히 정교한 두께가 맞아야 되거든요. 조금만 듣고 키스했어요. 하지만 키스가 너무 잘 안 나는 너무 얇은 두께였네요. 그렇습니다. 몸까지 한번 써봤던 몬테스 오늘 몸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요. 잘 쳤어 했는데 넘쳐나갑니다. 단쿠션에 붙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께가 조금만 두꺼우면 그냥 키스죠. 일목적으로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배치는 어떻습니까? 자, 짧게 볼 것 같은데 아예 길게 뽑았군요. 이 공을 맞춰냅니다. 참, 이 테이블에서는 힘든 공이었는데 정확한 두께를 구사를 했어요. 12대 12 동점. 여기 이제 루피체넷이 석점, 몬테스도 석점이 남은 상황인데 큐를 들고 있는 선수는 루피체넷.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얇게 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자,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볼은 보이지 않고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최대한 코너까지 깊숙이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길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최대한 길게 넣어줬고 짧게 빠지죠. 지금도 조금 완에서 더. 투가 조금 더 코너 쪽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한 포인트 정도 더 그러게, 차이가 좀 꽤 있었어요. 네, 더 깊숙이 넣을 수 있었는데 네. 본인은 자. 저 두께의 당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PBA 경기에서 이제 20이닝 넘어가는 건 거의 역대급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중계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여자 선수들의 경기에서도 사실 이거 됩니다. 안 되네요. 같은 자리로 빠져나옵니다. 네. 네. 자, 두께를 주고 밀었지만 회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길게 나오는 현상은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테이블에서 딱 속기 좋은 그런 매치였어요. 큐를 떠난 목적구 뭐 큐볼은 몸을 써도 움직이지 않는데 네,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조급할 때는 몸을 쓰는군요. 자동으로 쓰입니다. 자동으로. 자, 비껴치기로 공략했는데 이거 놓쳐요. 자, 간절함이 그만큼 크면 몸이 네. 자동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 김영철 해설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PBA 또 남자 선수들의 경기에서 20이닝 넘어가는 경기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보기 어려운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22이닝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경기는 사실 경기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면 충격이 꽤 있습니다. 그나마 이기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이것도 놓쳤어요. 지금은 뭐 회전을 빼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쿠션째에서 근접하게까지 갔습니다만 그 공이 맞질 않네요. 정말 종이 한 장, 두 장 정도 네.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하게 놓쳤던 안토니오 몬테스. 물론 이제 이런 테이블에서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같은 조건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런 경기에서도 3.0을 한 팔라순 선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럼요. 봤을 때 자, 얼만큼 맞춰 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13대 12. 완벽 넣어치기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루피 체네 선수가 이제 거의 골인 지점까지 와 가는데 한 점짜리죠? 완벽하게 네. 1점 차이로 네, 공부터 쳤군요.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짧게 네. 자, 5까지 봤죠. 5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빠지는 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몬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체넷은 2득점이 성공이 됐더라면 거의 뭐 세트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자, 몬테스 지금 1, 2 목적구가 좀 가까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뱅크샷 노립니다. 네, 대회전으로 뱅크샷. 이번에도 짧아요. 또 짧아 보이죠. 오, 그리고 루피 체네 선수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좀 짧아서 흰볼의 뒤쪽을 맞았는데 그냥 솟구쳐 올라왔어요. 몬테스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아래쪽까지 포쿠션까지 봅니다. 빨간 공을 향해서. 이거 들어가면 이번 세트 끝납니다. 자, 네,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마무리 네. 짓는 자 루피 체넷.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긴 승부였습니다. 2세트를 가져가는 루피 체넷.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일단 뭐 어찌 됐든 루피체네 선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2대 0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공 아주 잘 처리했네요.
네, 1세트는 15대 12, 2세트도 15대 10이었는데 2세트는 뭐 이닝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23이닝까지 갔네요. 네, 23이닝 승부 끝에 루피 체넷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몬테스 선수가 과연 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 네, 128강전 그 대회 초반에 이렇게 또 3점대 에버리지를 기록하니까 사실 선수들이 뭐 경기 안 풀릴 땐 자기 탓해야죠. 할 말이 없죠. 네. 저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3.0 치고 2.5 치는데 너는 왜 0.5 치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알수가 많이 나오는 경기가 재밌죠. 그렇죠. 어떤 스포츠 간에 네. 뭐 축구건 뭐 야구가 됐던 당구도 마찬가지죠. 빠른 시간 안에 다득점이 나오면 그거보다 또 익사이팅한 경기가 없는데 좀 지루한 맛은 있지만 가장 고민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네. 자, 이런 부담감 그리고 답답함을 또 이겨내고 자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변화가 좀 무쌍했을 때 네.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초라고 봐요. 네. 기초가 단단하면 응용을 해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또 불만을 갖거나 하면 경기력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의 키스가 나긴 했는데 네, 네. 들어갑니다. 초구 249의 초구 배치 득점을 했고, 자, 이 배치는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루피체넷. 멀리 있는 볼 뒤로 돌려치기인데 살짝 키스 났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얹혀가는 키스였기 때문에 큰 네. 진로에 큰 변화를 주지 영향이 못했죠. 없었습니다. 자, 이 공은 조금 더 고민이 좀 됩니다. 자, 뒤쪽 공간으로 치면 좀 키스고 앞돌리기 이용해서 이제 포쿠션 대회전의 스타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짧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캐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오차가 네. 컸네요. 그렇습니다. 공 하나 이상 나왔어요. 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오늘 그 옆돌리기에서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몬테스인데요. 사실 이거 옆돌리기 안 될 때 세트 가져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기하다 보면 뒤로 돌려치기, 뭐 옆돌리기, 뭐 여러 가지 배치들이 있습니다만 퍼센티지 보면은 뒤로 돌려치기 배치가 가장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뒤돌리치기, 옆돌리기, 네, 그다음이 가장, 옆돌리기.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죠. 뒤로 돌려치기 배치와 옆돌리기 배치 잘 안 되면 그날 경기 망친다고 봐야죠. 자, 이제 반격의 고삐를 높이고 있는데 두 공이 또 모였습니다. 네, 연속 득점. 이거 됐어요. 몬테스가 오늘 이 2점짜리 공격에서 거의 득점을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 8점짜리 하이런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졌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득점도 다 단타로 득점이었잖아요. 네. 자,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5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완뱅크 넣어치기로 자, 진행을 시켰고 키스가 났네요. 네,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몬테스. 5대 2로 앞서갑니다.
완벽한 넣어치기가 여기서 살짝 키스가 나면서 그렇게 되면 뭐 길어질 네, 수밖에 조금 더 없죠. 길어졌죠. 체네스 선수도 완벽한 넣어치기가 고민이 좀 되긴 한데 노란 공이 조금 쿠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앞돌리기를 한번 봤다가 노란 볼이 거의 장쿠션 가운데에 살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공 2개 이상 벌어져 있다 보니까 내공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분리각을 해주기가 쉽지가 자세도 않고 지금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할 때 자세도 좀 자세가 좀 안 나와서 지금 공을 못 치는 거예요. 네. 네, 완투를 좀 많이 끌어주면 충분히 앞돌리기 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인데 목적구를 바꿨네요. 일목적구를 노란 볼로 가져서 앞돌리기로 갑니까? 옆돌리기로 네. 이번에는 이걸 굉장히 얇게 공략을 했는데 면을 아주 잘 땄죠. 참 세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이 기울기에서 이거 이렇게 얇게 네, 대단하군요. 잘못하면 길어서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득점을 저렇게 이제 해냈던. 기울기가 심하면 네. 조금의 두께 미스에서 결과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꺼워서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또 한 번 옆돌리기. 이번엔 네. 두껍게 공략해서 연속 득점 5대 4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배치가 나오나요? 이번에는 앞돌리기로 가나요? 지금 선택을 고민을 하고 있는 자 루피체는 시간도 지금 잘 써야죠. 네. 네. 35초의 경기인데 깨치기 약간 밀리는 각도를 이용해서 오, 참 좋습니다. 네. 잘 쳤네요. 금방 균형을 맞췄네요. 자, 5대5 동점. 굉장히 공이 좀 까다롭죠. 어떤 공을 선택 자체도 지금 네. 최대한 스리맨- 맥시멈을 한번 뽑아보는데요. 이 공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짧은 각 출발. 이 공이 나옵니다. 좋아요. 네. 이건 참 고민 끝에 좀 급하게 선택한 느낌이 있었는데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아이러로 맞받아치네요. 7대5. 참 몬테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또 찬물을 끼얹는 루피체넷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칠 수 있는 공이 참 한정적이라 투뱅크로 가나요? 투뱅크 이거를 자, 노란 공을 노란 볼에 걸겠다는 먼저 얘기죠. 맞아야 되는데. 자, 걸렸고 괜찮아요. 걸렸고 야, 이 공이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오늘 베스트 샷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칠 수 있군요. 자,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멋진 공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원투 이후에 정말 예리한 두께로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 공을 루피체. 정확하게 치는 선수는 사실 쿠드롱 선수 말고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참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와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또 경기가 전개되고 이거는 있는데요. 두께에서 좀 파워샷을 한번 구사해봤습니다만 네. 힘이 부족합니다. 자, 하지만 7점 성큼 달아납니다. 두께가 좀 잘못 맞으면서 피니시 동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치자마자 바로 일어나면서 방향마저도 조금 달라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와,
3세트는 오늘 1세트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2세트 때 두 선수 맞나 싶을 정도로 3세트 때는 완전히 뭐 황골탈퇴를 했습니다. 이게 한 선수가 잘하면 같이 잘하고 한 선수가 못하면 또 같이 못하고 그러나 봐요. 이거 키스가 나서 따라가는데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9대 7. 코너에 몰려있는 몬테스. 루피체넷은 지금 4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128강전에서 1,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세트만 가져가면 이 PBA 투어 데뷔전에서 일단 1라운드는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깊숙이 버크선까지. 네, 자 이거는 뭐 아주 좋은 공으로 득점이 썼습니다. 되죠. 네. 자, 10대 7. 자, 이 공은 또 고민되네요. 자, 빨간 공이 뒤쪽 공간이 조금 작기 때문에 하하. 이거를 빨간 볼 뒤돌리기는 지금 코너 깊숙이 이제 돌려도 네. 자, 직접 맞추기가 쉽지 않고 짧은 두께로 길게 나가나요? 아, 짧은 두께 짧게 직접 썼습니다. 잘 처리했어요. 두께를 쓰면서 임팩트를 좀 강하게 줬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걸 또 득점을 해냈어요. 11대 약간의 7. 밀림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네. 나왔던 거죠. 잘리기만 하면 짧아요. 그렇군요. 네. 자, 몬테스 선수가 3세트는 좀 내가 출발이 괜찮은데 루피체넷이 또 더 좋으니까 쟤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표정이죠. 쟤는 아니군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자, 이제 거의 막판을 향해서 갑니다. 네. 이게 PBA 투어 이전에 두 차례 맞대결에서 두 번 다 졌던 박빙의 승부 끝에 졌던 안토니오 몬테스인데 오늘 이 PBA 투어 데뷔전 PBA 투어에서는 몬테스가 나이는 13살이 어립니다만 선배인데 그죠? 선배인데 이렇게 이제 지는 횟수가 한 선수에 많아지다 보면 네. 앞으로 두 선수가 계속 만나야 될 텐데 자, 그것도 극복하기가 쉬운 숙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켜치기 편안하게 났습니다. 네, 워낙 빨간 공 위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7. 3세트는 2세트 경기 저희들이 보고 난 이후에 3세트가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128강전에 이제 신입 선수들 가운데 가장 시원하게 지금 치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분 이기면 3대 0이에요. 그렇죠. 이번 세트는 뭐 거의 4점대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루피체넷이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자, 이제 감각에 날이 네. 섰어요.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공의 배치는 노란 공 비껴치기 형태로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자, 루피체넷이 과연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몬테스는 기회에 어려운 타임아웃까지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타임아웃도 적절하게 잘 쓰는 것 같죠. 네. 더블 쿠션으로 가는군요. 오늘 네. 잘 됐던 공에 대한 기여. 오늘 확률이 높았던 더블 어, 쿠션인데 이거 못 놓쳤어요. 잘랐어요. 자, 좀 강했군요. 이게 한번 기회가 왔네요. 루피체넷이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타임아웃 시간까지 다 써갈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데 네. 시간에 쫓겨서 추가 많이 나갔나요? 조금만 약했어도 될 수 있었던 공인데. 지금 몬테스 선수는 뭐 드라마틱한 이 세트 역전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배치도 네, 나쁘지 확률이 않습니다. 좋아요. 네, 득점이 됐고요. 이거 오. 추격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정도면. 자, 이거는 뒤도 뱅크샷 봐야 되겠죠? 네, 뱅크샷이죠. 자, 되돌리기 뱅크샷. 뭐 만만치 않아요. 네. 바이엔드 앞으로 포쿠션까지 보는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쉬운 공들은 아니에요. 이거 연결을 해야 그렇죠.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코너에서 완전히 턱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아래쪽 공간 포쿠션까지. 1, 2 목적구 배치가 자, 깊은가요? 이게 깊어요. 아, 깊어요. 네. 그래요. 이 공이 놓쳐지면서 다음 공을 그냥 쉽게 갖다 줬습니다. 이게 뱅크샷은 뱅크샷인데 1, 2 목적구가 저렇게 서버리니까 조금 짧은 테이블에서의 그런 공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앞서서도 많이 속았거든요. 네.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자, 되는데 너무 지금 자, 빗볼이 섰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나 쉬운 공을 그렇습니다. 그냥 거저 갖다 줬습니다. 네, 자 15대 9로 루피체넷이 안토니오 몬테스를 꺾고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1, 2세트를 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선수들 경기력이 4이닝에 끝났거든요. 네, 자, 비즈니스 선수가 뭐 3점 후반대, 몬테스 선수가 딱 3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득점 뒤돌리기 배치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뭐 루피체넷이 이걸 놓칠 수가 없죠. 네. 오늘 테이블의 컨디션의 영향인지 몰라도 두 선수의 정상적인 컨디션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고 앞으로도 두 선수는 좀 눈여겨 볼 만한 네, 네. 주목할 만한 선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PBA 투어 입성 첫 경기 루피체넷이 15대 12, 15대 12, 15대 9 이렇게 3대 0으로 몬테스를 꺾고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2세트가 23이닝까지 가는 승부였는데 그때 테이블 파악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같이 입문한 이 동료 선수들 외국에서 많이 지금 왔잖아요. 네네. 그 선수들이 어제 계속 탈락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어제 밤새 마음 졸였을 텐데 일단 1회전 통과했습니다. 한숨 그렇습니다. 쉬겠어요. 네. 경주 블루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전 안토니오 몬테스와 루피체넷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